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균열의 가을 세간의 메인 빌런 무잔이 사실은 착한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무장 휘하에 쿄조로가 들어가고 아카자와 다키 남매가 혈결되는 과거까지 이야기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장의 주인공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무장을 어떻게든 보장하는 것이지 종타쿠 생각이 그렇다는 거 아니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유곽에 혈귀들이 숨어있다는 정보를 듣고 찾아온 음주우리 탱겐과 탄지로 일행들, 그들은 유곽에 잠입해 숨어있는 혈귀들을 하나둘씩 전하기 시작했고 다키는 그 소식을 듣자 엄청난 분노와 함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자신이 무장의 피를 주어 혈기로 만들고 직접 거두어 여러 가게에 꽂아주었던 이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인간 시절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혈기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나 싶었는데 사냥꾼들이 죽여버린 거였습니다. 다키는 도저히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당장 그들을 찾으러 나섰고 탄지로 발견 후 오비로 마구마구 공격을 했죠. 하지만 탄지로는 그동안 많은 수련을 통해 강해진 상태였고 그 힘은 다키를 상대할 수 있는 정도였죠. 하지만 싸움이 장기전으로 가자 혈기인 다키가 아무래도 유리했고 탄지로는 호흡의 과부하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를 죽이려는 순간 네즈코가 튀어나와 다키를 공격했는데 다키는 어째서 혈기인 네가 나를 공격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네즈코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각성을 해 상향급의 혈기에 힘을 내며 다키를 접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음주인 탱겐이 나타나 다키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다키는 한낱 사냥꾼들에게 당하자 무력감에 으앙 눈물 터뜨렸고 곧이어 오빠인 규타로가 튀어나와 그들과 싸우기 시작했죠. 치열하게 치고받고 하는 도중 사냥꾼들은 기지를 발휘해 다키 남매를 몰아세웠고 목을 베기 지점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사냥꾼들을 막아섰고 탱겐과 탄지로는 그를 보고 엄청나게 놀랐죠. 큰 다름 아닌 혈기가 된 쿄조로. 쿄조로는 무장의 명령을 받고 뛰어왔고 유곽관리라는 중요한 식체를 맡은 상현의 혈기들을 이곳에서 죽게 할 수는 없다며 그들을 도망치게 두었습니다. 탄지로 탱겐은 엄청난 배신감에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고 쿄조로는 나는 무장이 가지고 있는 평등한 정의관을 따를 것이며 그저 증오와 복수만이 가득 차있는 귀살대 정의를 너네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고 그렇게 쿄조로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죠. 누구보다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던 염주 쿄조로가 배신했다는 것에 믿어지지 않는 그들, 주로서 꽤나 오래 활동을 했던 탱겐은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죽인 혈기들이 정말로 그저 절대 악이었던가? 자신의 아내들을 시켜 유곽에 사는 혈기들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때도 혈기들은 웬만해서는 사람을 함부로 잡아먹지 않았으며 그 유곽에서 깽판을 치거나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만을 잡아먹었던 것으로 나와 있었고 혈기들이 인간들의 틈 속에서 아주 행복해하며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쓰여 있었죠. 다만 그런 모습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니 사악한 혈기들이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인간들 틈에 끼어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탱겐은 이에 대해서 다른 주들과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부야시키 당주는 탱겐을 따로 불러 쿄조로가 변절했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건 다른 주들에게는 비밀로 해주라고 했죠. 그 시점 부자는 네즈코라는 혈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높아졌는데 다키의 기억에서 본 네즈코는 자신에게 감지가 되지 않는 걸 봐선 자신의 저주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을 보였고 처음부터 지배를 벗어난 혈기는 처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잡아다가 연구를 해보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겠다며 강한 상현의 혈기들을 모아 그녀를 데려오라고 했죠. 하지만 탐지가 되지 않는 네즈코를 어떻게 찾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는데 그때 다키가 나서서 제가 혹시 몰라 그 소녀의 옷에 제 오비 조각을 하나 넣어두었으니 그걸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고 무자는 다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칭찬해줬습니다. 그렇게 상현인 코쿠시와 상현이 도우마 상현 3 아카자 상현 6 다키는 그대로 네즈코의 행방을 쫓았고 그곳에 도착해보니 그곳은 일륜도를 만드는 대장장의 마을이었죠. 수많은 혈기들을 죽이는 데 쓰인 일륜도를 만드는 곳, 그동안 그토록 찾아다녔는데 마침 이곳이라니 천운이 따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마을을 습격했고 그들을 죽이는 대신 치명상을 입혀 혈기로 만드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죠. 그 마을에 있는 건 하주 무이치로와 연주 미치리 그리고 탄지로 남매였는데 코쿠시보는 하주 무이치로와 마주친 후 자신의 머나먼 자손이란 거 알아 꼭 혈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무이치로는 코쿠시보를 보고 엄청난 위압감이 위축이 되었지만 곧이어 마음을 가다듬고 공격을 했는데 코쿠시보의 눈은 그저 하룻강아지 수준이었기에 자신과의 격이 다름을 알려주며 팔다리를 날려버렸고
정신이 잃은 무지초에게 무장의 피를 먹인 채 데려갔죠. 연주 비치 같은 경우는 도우마가 보고 잡아먹고 싶다며 환장을 했는데 아카자가 도우마에게 무자님은 주의 실력을 가진 귀중한 인재는 먹지 말라고 한 거 잊었냐며 만류했고, 도우마는 어쩔 수 없다며 혈기로 만들어 친하게 지내야겠다고 하며 미치에게 얼음 혈기술을 날려 꼼짝 못하게 한 후 데려가 버렸죠. 아카야는 탄지로에게 다가가 네리코를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탄지로와 네리코는 혼신의 힘을 다해 저항하며 아카자에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라고 해도 아카자와 규타로가 함께하는 합동공격에는 당해낼 수 없었고, 결국에 탄지로와 네리코는 무자네 앞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탄지로는 무자를 만나자 분노하며 어째서 내 가족들을 죽이고 네리코를 혈기로 만들었냐고 따졌고, 무자는 인류가 한 걸음 더 진보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진보를 위해서라면 인간들을 전부 죽여도 된다는 거냐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죠. 그러자 무자는 정색을 하며 지금 현재 인류라고 불리는 종도 예전에 비슷한 종들을 죽이고 멸종시킨 것을 알고 있느냐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먼 옛날 인간은 하나의 종만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오랜 세월에 거쳐 여러 가지 인간의 종이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그때 당시에 신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종들을 멸종시켜버리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이젠 혈기가 신인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뿐이라고 했죠. 호모사피엔스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고 혈기들을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냐고 하자 탄지로는 이성적으로 반박한 논리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그렇게 지식이 뛰어나지 않은 인간들은 무자의 뇌 5개로 활용해 수백 년간 쌓은 지식이 앞에서는 그저 갓난아기 수준이었죠. 탄지로는 그래도 사람들을 죽인 죄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며 무장에게 달려들었고, 무자는 그런 탄지로를 보고 너도 어차피 귀살대원으로서 많은 혈기들을 죽였지 않느냐며 그저 혈기라서 죽인 거라면 옆에 있는 너의 동생부터 죽였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자신에게만 유리하도록 치우친 정의가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라고 하며 촉수로 탄지로의 온몸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간들을 죽이는 것보단 대의를 이루는 것이 우선이니 널 죽이지 않고 혈기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했죠. 그렇게 탄지로에게 피를 주입하자 탄지로는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졌고, 그 모습을 본 네리코는 무장에게 덤벼들며 공격을 했습니다. 무자는 그런 네리코를 보고 확실히 엄청나게 기묘한 혈기라는 걸 알게 되었고, 네리코를 붙잡아 피를 뽑은 뒤 다른 혈기에게 주입했으며 그 혈기를 태양빛에 노출시켜 보았죠. 그러자 그 혈기는 태양빛에도 몸이 붕괴되지 않았고, 무자는 드디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새로운 인류의 시대가 왔음에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무자는 네리코의 피를 추출해 약을 만들었고, 자신 포함 상현의 혈기들부터 시작해 서서히 태양을 극복한 절대적인 혈기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혈기가 된 지 거의 1000년 만에 비로소 태양을 극복하게 된 무자는 밝은 태양에도 자신의 몸이 소멸하지 않자 그토록 열망했던 자유를 얻게 됨에 눈물이 흘렀고, 자신은 결국 이렇게 태양을 극복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고 있었다며 그동안의 세월을 천천히 곱씹어왔죠. 다른 상현의 혈기들도 이제 무서울 것이 없어졌다며 무장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그렇게 태양까지 극복한 혈기들은 사회 곳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 규모가 쉴 새 없이 커지자 귀살대는 어쩔 수 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자는 넓은 아량으로 귀살대 주들을 모두 혈기로 만들어줬고, 자신의 일족인 우부야시키 가문 역시 모두 혈기로 만들어줬죠. 그렇게 서서히 인류는 혈기들이 집어삼키며 인간보다 혈기가 더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혈기들은 영원불명의 삶을 살았지만 생식 기능이 없어져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고, 혈기는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게 되었죠. 그리고 동물들을 잡아먹어도 배를 채울 수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인간을 잡아먹는 것이 가장 맛있었던 만큼 인간들을 멸종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인간들은 사육당하며 돈이 많은 혈기들에게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혈기가 되면 모두가 다 행복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고 모든 혈기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네주코의 피로 만든 태양을 극복하는 약을 투여한 혈기들은 조만간 무장의 지배가 풀리게 되었고, 무자니 그들이 뭘 하는지를 간섭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무자는 그 약의 투여를 중단했는데, 무자는 옛 조수였던 타마요가 그 약을 똑같이 만드는 방법을 알아버려 다른 혈기들에게 그 약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이 세상은 태양을 극복한 혈기, 강한 힘을 가진 혈기, 그렇지 못한 혈기들의 계급이 나눠지게 되었고, 계급이 높은 혈기들이 계급이 낮은 혈기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생겼죠. 약한 혈기들은 평생 동안 인간 고기를 먹어보지 못했고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강한 혈기들끼리는 이권 다툼을 위해 자신들의 세력을 크게 키우기 시작했고, 그 세력들끼리 전쟁이라도 터졌을 때는 도시에 엄청난 피해가 오기도 했죠. 무자는 이렇게 가다간 예전 인류들이 해왔던 비극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라며 막으려 했지만, 원래부터 악한 인성을 가진 도우마나 교코, 한텐과 같은 혈기들은 끝없이 악을 행하며 강해졌기에 무자에게까지 대항할 힘을 가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무자는 애초에 전투를 즐겨하거나 전투력이 강한 이가 아니었기에 타고난 싸움꾼들에게 점점 밀리기 시작했고, 혈기화되었지만 여전히 무잔에 대한 증오를 풀지 못하고 있던 우라시키 가문은 무잔을 죽일 이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원래 귀살되었던 주들을 모두 모아 반란을 일으키게 됐죠. 인간이 가진 감정들 중 증오라는 강력한 감정은 혈기화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같은 힘을 가진 혈기가 되다 보니 무잔을 짓밟을 수 있다는 희망까지 생겨버려 이들은 복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잔의 편에서 함께 세상을 바꿔보자고 했던 이들은 무잔 말대로 혈기의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대로 엉망진창이자 흥미를 잃게 되어 무잔의 곁을 떠나게 되었고, 무잔을 온전히 이해해줄 수 있는 열린 생각을 가진 혈기들이 없자 무잔은 쓸쓸히 혼자가 되었죠. 그렇게 기나긴 세월 동안 전 귀살대인 혈기들과의 싸움에서 많은 혈기들이 휩쓸려 죽고 도시가 부서지고 불타버리자 무잔은 이 상황을 악화시키기 싫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이곳에서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졌고 정의로운 자들은 세상을 방관하게 되며 원래 인간들이 살던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졌죠. 그렇게 인간을 정화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무장의 계획은 태양을 극복한 지 100여 년 만에 엉망으로 되어버렸고, 직접 능력을 가진 생명체들은 같은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없는 곳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인류 역사를 봤을 때 엄청난 혁명과 뛰어난 선구자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같은 역사로 흘러간다는 것을 이 시나리오에 녹여내 인간이라는 존재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을 넣어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